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화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학기 적응 주간이 끝났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격이나 단축 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기존의 지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여야 후보들이 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로 대표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백지화를 촉구하며 시민단체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한 반면 하동구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남해 앞바다에서 바지락 채취 작업을 하던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격이나 단축 수업 같은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침을 교육부는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동거 가족이 확진되면 접종을 한 학생만 등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미접종 학생도 가능합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에서 지난 10일부터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5명 나오면서 교육부가 학교별 정상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학급 등교 중지 비율이 15%를 넘었기 때문. 학교가 개학 후 2주간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새 학기 적응 주간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경남 전체 학교의 약 12.5%가 일부 또는 전면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교육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기존 지침을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정점을 찍고 나서 변화가 있어야만이 이게 또다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방침이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바뀌는 지침도 있습니다. 가족이 확진되면 접종을 한 학생만 등교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미접종 학생도 가능합니다. 대신 열흘 동안 수동 감시 대상이 되고 사흘 안에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받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 1일부터 약 2주간 경남에서만 3만여 명이 넘는 학생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족들하고 있다가 애들이 학교로 오니까 접촉하는 일이 많잖아, 그지? 고민이 많아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학교 방침이 그러면 그런 대로 따라야지. 경남교육청은 가족 확진으로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도 별도 서류만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되는 점을 현장에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이 등록을 서두르고 있는데 발등에 불인 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대선 종료와 함께 예비 후보 등록 금지령이 풀리면서 각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18개 시군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어제부터 예비 후보 자격검증 신청과 심사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은 5월 초까지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을 하기 위한 공천기구 등의 설립도 3월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해 역시 늦어도 5월 초에는 공천을 확정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3월 말 서류 접수, 4월 초 중순 심사, 4월 말 5월 초 공천 확정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은 광역과 기초의원 예비 후보 등록에만 나서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예비 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도지사는 없고 교육감은 4명, 단체장은 시지역 8곳에 31명인데 국민의힘이 28명으로 대다수입니다. 도의원은 14개 선거구에서 21명이 등록했고 시의원은 11개 선거구에서 48명이 등록했는데 역시 국민의힘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됐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현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들은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버리게 됐죠. 국회 정개특위가 어제부터 선거구 획정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이번 주 안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곳곳에 짙은 안개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안개로 인해 경남 서부내륙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가까운 곳은 이 안개가 더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개등을 켜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떨어져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봄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낮 기온이 20도가 넘는 곳이 있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5도, 진주 2도, 함안 1도 내외를 보이며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고요. 낮 기온은 창원 18도, 진주 20도, 함안 22도 안팎까지 껑충 뛰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 걱정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녕 2도, 밀양 4도, 양산 6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과 양산이 20도, 창녕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과 합천 21도, 사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로 대표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백지화를 촉구하며 시민단체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하동군은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1,650억 원을 투자해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케이블카, 호텔을 짓겠다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했던 기획재정부는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어 추진 여부를 타진했지만 원점 재검토 결론만 낸 채 결국 물러났습니다. 더구나 형제봉 일대는 환경부가 생태자연 1등급지로 지정한 데다 반달곰에 서식지여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곳입니다. 악재는 또 겹쳤습니다. 하동군의 사업 파트너였던 대림건설마저 1,500억 원 투자 양해각서를 파기해버려 사업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담당하기로 했던 민간사업도 빠진 마당에서 고작 150억 원의 돈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장 백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동군의 사업 강행 의지는 확고합니다. 산림법 개정이 필요한 형제봉 정상구 개발은 포기하지만 관광호텔을 뺀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케이블카 설치는 강행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뒤 새 사업자를 찾아 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현재 군 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 환경과 재해 부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포기 요구와 강행 의지가 맞물리면서 알프스 프로젝트가 지방선거에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남해안에서 바지락을 캐던 어선이 전복돼 작업을 하던 어민 3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그물을 끌어올리다 모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배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소형 어선 한 척이 바닥을 드러내고 뒤집혀 있습니다. 과천 연구자! 과천! 이리 오세요 빨리! 전박선박으로! 과천 구조정! 이쪽으로 와주세요! 해경 구조대원들이 급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곧이어 수중 수색을 통해 배 안에 갇혀있던 선원을 구조해 나옵니다. 경남 남해군 부윤리 앞바다에서 4.9톤급 연안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어선에는 선장과 작업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뒤집어진 배 안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구조된 작업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희 구조대원 2명이 들어가서 보니까 선수 갑판 쪽에 3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셔서 바로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을 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선장과 작업자 2명 등 3명은 주변 어선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당시 사고 어선은 바지락 채취를 위해 바닷속에 있던 그물을 배로 끌어올리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한쪽에 이제 털이 이제 무게 있는 것 같거든. 내가 장을 치는데 또 꺾어 입었을 때 또 이렇게 쫄 깔아지고 무속 무력. 해경은 어선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배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생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녕 행복교육지구 지역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가 오전 10시 30분 창녕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밀양문화원 신축 원사 준공식이 오후 3시 밀양문화원에서 펼쳐집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 민간행정공동보호협약 체결식이 오전 10시 30분 고성군 독수리 식당에서 열립니다. 산청 동이보감촌 한방 웰리스 관광 활성화 시범 투어가 오전 9시 50분 동이보감촌에서 진행됩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문화교류 업무협약식이 오전 11시 30분 하동 군수실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3.15 이거 62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새 희망을 품고 가고 또 간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인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기념 공연과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경남지부가 CJ 대한통운과 대리점 연합의 공동합의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CJ 택배의 대리점 연합회와 협상 타결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파업을 끝냈지만 연합회가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표준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있어서 300명에 가까운 전국 조합원들이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동군이 인공지능 미혼 남녀 연계 플랫폼 서비스를 다음 달 말까지 개발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 남녀의 취미나 가치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최적의 상대를 찾아주는 인공지능 매칭 플랫폼으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 미혼 남녀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주사와 산밀사 등 창원 지역 사찰 6곳 주변에 미니 소방서가 설치됐습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산림과 인접한 사찰 6곳 주변에 화재가 대형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나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3.3kg 분말 소화기가 구비된 함인 미니 소방서 48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지는 2022 한국전기산업대전에 참가합니다. 탄소 중립과 미래 이동수단, 소재 부품 장비, 전기 의료기기 등 26개 종의 전기 기술을 선보이는데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방사선 암 치료기 기술과 차세대 도심 이동 비행 등 미래 4차 산업 기술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올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양산 인문학 과정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35명이며 교육비 100만 원 중 70만 원을 양산시가 지원합니다. 교육과정은 인문학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100시간이며 매주 화요일 저녁 주 1회 진행합니다. 창원시는 여성인권포럼인 창원 이의효제 포럼을 오는 10월에 다시 열기로 하고 학계와 정치권, 언론, 여성단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포럼 추진위원 10명을 위촉했습니다. 이의효제 선생이 별세한 이듬해인 지난해에 이의효제 재조명과 지역사회의 실천 과제라는 주제로 첫 포럼을 열었으며 이번 포럼은 전국 단위로 확대해 열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창원 파티마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창원 파티마 병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흉부 엑스레이와 흉부 CT의 분석 솔루션, 뇌 MRI를 통한 치매 검진 보조 솔루션, 음성 지원 판독문 작성 솔루션 등 4가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 적용해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871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도내 18개 시군 주체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민가와 인접한 산림과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으로 조사하며 위험 등급이 높은 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경남에선 2020년 집중호우 등으로 231곳의 산림 피해가 발생해 복구에 304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으며 지난해에도 2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김해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이정화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촘촘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개별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손실보상에 사각지대가 많았다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여러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손실보상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남에서 24개의 학교가 탄소 중립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김해 율화유치원과 합천 평화고 등 5개 학교는 탄소 중립 중점 학교로 선정돼 각각 1억 원의 예산과 교육 프로그램, 기반 시설 등을 지원받습니다. 탄소 중립 시범학교로 선정된 안개초와 김해 가야구 등 19개 학교에는 학교당 1,000만 원의 예산과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